안녕하세요. 인생코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쉬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20대,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나 어떤 다른 일반적인 또 20대, 30대에서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자신들이 보기에 뭔가 적합하지 않은 또는 워라밸도 좋지 않은데 임금도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만 있다. 뭐 이 중소기업도 대부분 지금 제조업 업종이나 이런 데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 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신입사원들이 3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일자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가 왜 적어진 것일까? 과거보다 훨씬 더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좋은 기업들의 공채도 많이 줄어들고 돈을 잘 벌면서도 실적도 잘 터지는데 왜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회사의 인재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한 10년 넘었는데 화제가 되었던 책 중에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인재 선발이나 인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룬 책이에요. 회사가 이 인재들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가장 핵심은 인간은 바꿀 수 없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뽑아서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인재로 탈바꿈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처음부터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에 인재를 잘 채용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직원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돈을 많이 쓰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는 초반에 선발 과정에서 인터뷰도 자주 진행을 하고 훨씬 더 이제 주변의 어떤 추천이나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큰 기업이 되면서 지금 모든 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선발할 때 많은 공을 들이고 실제로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교육과 훈련으로 바꿀 수 없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조금 원래 논의로 돌아가 볼게요.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경력직을 채용을 하는가? 최근에는 20대의 친구들이, 물론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을 발굴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고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지, 공채로 뽑아서 이 친구들을 잘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는 더 비효율을 양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태도나 능력, 인성을 어떻게 바꾸겠냐라는 게 사실 시작이고, 그리고 인재가 될 만한 어떤 굉장히 회사에 기여할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방식이 지금 타당하다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기존에 훈련을 받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경력직을 채용을 하는 게 사실 회사로서는 너무나 큰 이득인 거고, 신입사원에게 원래는 처음에 투자를 하면서 월급을 지급을 하는데 최근에는 처음에 들어가고서부터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이게 대기업에서 퇴사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라는 개념,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맞으면 그냥 난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친구들을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인재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글의 경우에도 아까 그 책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해서 비범한 인재를 찾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고 그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극소수의 인재들에게는 엄청나게 고연봉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고연봉을 주는 인재한테 훨씬 더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게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한 10인분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일에 열정이 없거나 뭔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퍼포먼스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소수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지금 회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인력을 그냥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력을 그냥 늘리고 인력 관리를 그대로와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고 그 사람한테 그냥 월급을 더 주거나 상여금을 더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줄 사람을 또 선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을 안을 바에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직원한테 더 많은 롤을 주고 그 다음에 더 보상을 더 확실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20대 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게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구글의 경우에 성과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인사 선발과 그 선발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그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평가할 때도 공정한 평가 방식을 도입을 해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해준다. 이게 지금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층,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죠. 특히 소수의 인재들에게 이 일자리가 집중되고 그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연봉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메타에서 AI 팀을 꾸리면서 엄청난 연봉으로 화제가 됐죠. 연봉이 몇천억인 수준으로 이제 팀으로 스카우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더 이런 경향성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천재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발생을 시켜요. 예를 들면 마케팅의 경우에도 마케팅을 이해하고 있는 한 명의 직원이 마케팅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10명의 직원보다 나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소수의 인재를 제대로 뽑아서 이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과 보상을 주는 게 현대 사회가 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될지를 20대 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20대, 30대의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자격증이나 외적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고, 진짜로 업무 관련성 있는 경험, 아까 말한 마케팅이든 아니면 AI 쪽, 뭐 아니면 코딩,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을 쌓는 데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 실제로 경력이 있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대는 그 준비 자체도 기업들의 니즈, 제대로 된 사람 뽑아서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싶다라는 이 니즈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수록 훨씬 더 취업 준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아까 워라밸을 찾는다던가 외적인 동기, 연봉이 내가 적다, 뭐 휴식 시간이 적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복지가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인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싶다, 이 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동기는요, 사실 이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지만 내적 동기에서 나타납니다. 외적인 동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은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원래 일을 잘하고 싶은 동기는 내적 동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동기를 계속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연봉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지, 처음부터 너무 돈만 생각하고 워라밸이나 회사 복지만 생각하고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건 외적 동기라고 부르는데, 이 외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내적 동기를 가진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일에 대한 추동력이 약합니다.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봐도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뭐고 내적으로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이거는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 동기, 주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내적 동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이 적고 당장의 보상이 적어서 일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 친구들 중에서는 생산성이 높고 굉장히 유능하고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인재라는 거는 동기를 외부적인 복지나 워라밸에서 찾지 않는다, 내부적인 동기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부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에 어떻게 몰입해서 실력을 늘릴지를 고민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인생을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이고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